지난 화요일 서울 청량리역 철도노조 조합원 이대영 씨가 동료들과 함께 승객들에게 노조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추진 중인 경춘선 민간 위탁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이 씨는 요즘 사측으로부터 미행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로 내 눈에 자꾸 보이나. 제가 각 역마다 불규칙하게 이제 시간이 이동 시간이 다 틀린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각 역마다 똑같이 마주친다는 것은 사실상 뭔 좀 의도가 있지 않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취재진과 이야기를 하던 이 씨가 갑자기 감시하는 직원이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저기 가고 있습니다. 저 음료수 마시고 가시는 분. 근데 지금 모른 척하고 저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씨가 가리킨 남자들은 겉보기엔 다른 승객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철도공사 직원일까? 혹시 철도공사 직원들이신가요? 일행이신 것 같은데 저기 노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아니 직원인지 아닌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처 백화점으로 몸을 피하려던 이 남자들은 닫힌 문을 확인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되돌아 나왔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얘기 좀 하기 해주세요. 곤란하세요? 네. 확인 결과 이 사람들은 철도공사의 노무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공사 측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밝혔지만 노조에선 사찰과 다름없는 감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파업을 전후로 본격화됐다는 철도공사의 노조 감시 의혹, 그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철도노조 동대구역 지부장을 맡고 있는 최익수 씨. 최 씨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던 지난해 11월 역 근처의 한 식당에서 동료 조합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또 이런 파업이나 뭐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모였던 거죠. 그리고 두 달 뒤 사측의 징계 요구서를 받아본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는 내용이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징계 사유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지만 그날 그 모임을 사측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 씨에겐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측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도 아니다. 비번 조합원들이었고 뭐 여간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바깥에 포싸면서 그 먹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된 일일까? 2580은 철도공사 측이 작성한 최 씨 관련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엔 최 씨가 그날 오후 3시 반쯤 보쌈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최 씨가 조합원들과 저녁 식사를 할 계획인 것을 안 역무 담당 직원이 회사 측에 체증조 투입을 요청했고 투입된 체증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보고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이 문건을 보여주자 최 씨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낱낱이 감시당하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무섭고 섬뜩하다는 겁니다. 네? 체증조 투입 요청해서 모임 결과 5시부터 9시 20명 확인사항 영어 투입 보고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뭐 문자 보내는 거. 문자인가요? 완전히 이건 정보과 형사보다 더합니다. 이거는. 최 씨에 대한 철도공사의 체증 작업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촌 유원지 식당에서 식사, 합숙 장소, 팔공산 대구은행 연수원의 집결, 경주역 배회 등 파업 당시 최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냥 그 경주 광장에 도착했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구만. 이것도 처음 보시는 거예요? 네, 다 처음 보는 겁니다. 사람이 이건 진짜 좀 심하네, 이거. 심지어 파업 참여율이 낮다며 사적으로 투덜댄 내용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문건을 확인한 동료 조합원들도 경악했습니다. 야, 이것은 모든 것을 떠나가지고 인권과 이건 사람 존중, 존엄에 관련된 건 전혀 없고 그건 오로지 뭐 탄압. 동대구역 측은 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작성 배경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대구역만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본부에 가셔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2580은 회사 측으로부터 감시를 당해왔다는 또 다른 제보를 받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철도노조 부산 본부에서 일하는 정성훈 씨. 정 씨는 지난해 파업 당시 마산으로 지원을 나갔었는데 사측이 자신을 미행하며 감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용차 동향 파악을 쭉쭉 한 것 같아요. 이동 방향이나 뭐 이제 뭐 어디 제가 이동할 때마다 이제 로디오스를 타고 갔는데 동향 파악을 다 일일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 씨에 대한 징계 사유서를 보면 정 씨가 타고 다닌 차종과 번호가 적혀 있었고 당시 정 씨가 마산 일대에서 뭘 하고 다녔는지 상세하게 적시돼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설마 이렇게 이제 뭐 뒷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죠.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철도공사의 노조 체증 문건은 1000페이지에 달하고 체증 대상이 된 노조 간부들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런 노조 감시 활동을 파업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비로 분류된 전국 노경 담당 팀장회의 문건을 보면 사측은 파업 이전인 작년 10월 체증조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 사진기는 물론 녹음기까지 체증 장비로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쟁의 행위에 대한 동향 파악의 기준선을 넘어서서 한 개인 또는 한 지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불법 사찰의 커다란 문제를 좀 야기시킨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파업으로 철도 운행에 차질이 생겨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불법의 증거를 채집하는 건 정당한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진행될 때는 그 공사에서는 조합원들의 어떤 파업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식당에서 밥 먹었다는 내용도 거기에 물론 포함되나요? 개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그 사용자 측에서 볼 때는 지금 열차가 운행이 안 돼서 국민들의 불편이 있는 부분인데 더 이상 그 큰 불편이 초래되거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반에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철도공사 측은 그러면서 노조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증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행하고 촬영하고 녹취하고 그건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녹음기를 왜 지급합니까? 뭐 집회를 한다 하면 그건 공개된 장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누구나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럼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대로 다 기록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집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만 녹음기를 지급한 거라고 100% 장담하실 수 있나요?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부산 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며 노조 간부를 맡았던 이명희 씨. 이 씨는 파업 당시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몇 차례 차량사업소를 찾아갔습니다. 필공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혹시 출근한 조합원이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을 이제 확인하러 온 것이죠. 이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활동이니까요.
그런데 당시 이 씨의 활동을 기록한 철도공사 측의 문건을 보면 이 씨가 조합원들 또 관리자들과 한 말이 대화록 형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문서 말미에는 녹음 자료를 첨부했다는 내용도 2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는 맞고요. 예, 요런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요것도 녹음을 다 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모르셨고. 당연히 몰랐죠. 철도공사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가 몰래 녹취를 한 거라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본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몰래 녹음도 하고 또 문자도 뭐 몰래 이렇게 그 자기가 취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실제 이제 그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죠. 노조원들은 이 같은 동향 파악이 파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상북도에 위치한 경부선 김천역. 이 역의 일부 직원들은 언제부터인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징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간부인 진원석 씨의 지난 4월과 5월 급여 명세서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며 모두 10,000원가량이 공제됐습니다. 월급만 깎인 게 아니라 업무 태만으로 본사 감사실에 보고돼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노정길제는 숙소방 들어가서 30분을 누워있다 나왔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믿던가요? 그게 반영이 안 감사실에 가서 조사받을 때 그거 아니고 화장실을 3번 들락거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어주더라. 진 씨와 비슷한 이유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김천역 직원은 모두 14명. 대부분이 철도노조 간부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중앙대의원, 상집, 여기는 이제 체육부장, 여기는 총무부장, 조직부장, 전부 지부에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합 지부에. 2580은 김천역이 올 들어 작성한 노조 동향 및 노무 관리활동 보고문건 6개월치를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역 관리자들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직원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 곧바로 이유를 파악해 보고했습니다. 12명이 이런 식으로 보고됐는데 모두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들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른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더니 누가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썬팅지 사이로. 그래서 문을 탁 열었더니 후다닥 저만큼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근무 잘하고 있나 보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역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업무에 태만한 직원들을 징계한 거지 노조 전체를 표적 사찰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장이 업무 지시를 하고 또 조편성을 이렇게 했으면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줬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노조 간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노조 간부들한테 그게 집중이 된 거다. 결과적으로 보면. 회사 측이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와 업무 태만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수사기관처럼 노조원을 미행하고 감시하며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철도공사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